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손해평가사 2차를 함께할 이영복입니다. 지금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시게 되는데, 지금 2차의 내용들이 1차하고는 다르게 1차는 지금 우리가 선다형으로 시험을 봤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고르기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어때요? 하나 고르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셔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는 눈에 익혀서만 가셔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에서는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답을 쓰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2차를 준비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눈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써보지 않았을 경우에 막상 시험장에 가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긴 하는데 볼펜이 안 나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자꾸 써보는 연습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2차의 내용은 2차는 1과목, 2과목 해서 2과목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둘 다 1과목도 단답형 5개, 서술형 5개, 2과목도 단답형 5개, 서술형 5개 해서 1과목 100점 만점에 2과목 100점 만점 해서 2과목 합계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이상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과목하고 2과목을 전혀 별개의 과목으로 놓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시험이 한 8회, 9회, 이제 9회차 정도 오다 보니까 벌써 1과목과 2과목 두 개를 연계해서 보는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을 별개의 과목으로 놓고 준비를 하지 마시고 1, 2과목을 하나의 과목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과목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 나오고 2과목에서도 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점은 이 1과목은 이 계약 관련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도 1과목에서는 계약, 다시 말해서 적과전 종합위험에 보상하는 죄는 어떤 죄, 보상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의 보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인수 거절 요건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산출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얼마 내고 계약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보험료 산출해야 되는데 보험료 산출 방식, 그 중에 이제 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평년 수확량이 그 작년에 빠져나갔다가 원래 재작년까지 있던 게 출제가 되던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에 빠져나갔다가 지금 올해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올해 다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과목은 계약 관련이었다면 2과목은 계약 이후에, 다시 말해서 보험에 가입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고조사와 이 보상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조사는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태풍이 불었을 때 또는 이 우박이 떨어졌을 때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고조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고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율을 구해서 보험금은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2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만 하면 1과목에서는 고득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 보면 1과목에서 75점, 80점 이상 이 고득점을 하고 2과목에서 2과목은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2과목 같은 경우 과락률이 1과목에 비해서 2과목의 과락률이 상당히 높은데 과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2과목의 문제가 50점 이상이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인데 공식만 암기한다고 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런 그 스타일은 아니고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공식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조건들이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우박이 내리고 8월 달에 태풍 불고 9월 달에 집중호우 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몇 번 났는데 상은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 피해율이 몇 %고 보험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서술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공식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1과목과 2과목의 이 차이점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1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고 2과목에서 이 과락을 넘겨서 50점 이상만 맞춰서 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맞추자 이러한 작전을 세우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러한 작전이 맞아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1과목과 2과목의 작전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암기에 조금 강하다 내지는 숫자 고치면서 계산에 좀 강하다 거기에 따라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주관식 시험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은 공부를 하고도 막상 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주의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료 많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교재가 괜찮다더라 그럼 그거 사다가 뒤적뒤적 뭐 인터넷 어디 사이트에 보니까 어떤 자료가 괜찮다더라 그럼 그거 가져다가 뒤적뒤적 이러다 보면 굉장히 본 것 많아요. 굉장히 본 것 많은데 제대로 본 게 없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 자료가 됐든지 아니면 그 교재가 됐든지 지금 우리 시험은 농금원에서 발표한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료들, 교재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그 자료나 교재를 가지고 이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국 외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른 걸 많이 봐봤자 암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외워서 쓰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를 선택해서 반복해서 보자. 요거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돈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국에 가서 가장 중요한 점수는 나오지 않더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하시고 단 문제는 조금 많이 접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 단 문제도 지금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 문제가 언제 생성된 문제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해설들을 보면 뭐 2년 전, 3년 전, 뭐 심한 경우에는 5년 전, 6년 전 업무 방법서 해설이 그대로 달려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해설하고 현행 그 업무 방법서하고 몇 년 전 업무 방법서가 당장 작년하고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되 해설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업방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는 이러한 그 공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궁금한 건 좀 잠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 궁금한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특히나 이제 그 현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주관식 시험에서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한디?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 실무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업방에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런데 오류가 있더라도 우리는 업방을 중심으로 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다 하는 얘기는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아마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걸어서 가도 되고 비행기를 타도 되고 KTX 타도 되고 아니면 부산에서 저기 전라도 광주 갔다가 뭐 충청도 천안 들려서 서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에서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로 가는 이러한 방법도 서울에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빠른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뭐
부산역에서 KTX 타고 서울역으로 바로 쏘는 거, 이게 가장 빠를 것이다. 이 빠른 길을 놔두고 굳이 여기서 부산에서 광주 들려서, 천안 들려서 서울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궁금한 게 많다라는 것은, 궁금한 걸 찾아보다 보면 실제 시험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많이 쳐다보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의 공부를 많이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이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게 시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하셔서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시험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 교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